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는 이제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 오전 11시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헌정사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온 국민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아침 이 헌법재판소에 오는 길은 정말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원 확인도 매우 복잡했고 이 주변의 진공 상태가 느껴질 정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로 오는 길목인 안국역에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이곳 헌재로 오기까지 그야말로 차벽으로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회 현장과 다르게 그야말로 정막이 감도는 분위기였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곳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평소보다 이동 시간도 약 2배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안으로 들어올 때 긴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고요. 네. 일단 사전 허가된 각 언론사별 이제 3명만 신분 확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드디어 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오전 재판관들이 긴장 속에 한두 명씩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25분 전쯤이죠. 6시 55분 예.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이제 출근길에 올라섰습니다. 좀 굳은 표정으로 재빠르게 경호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가는 모습이 오늘 오전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6시 55분 정영식 재판관이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좀 굳은 표정이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도어 스태핑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재진의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공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단 선고 전날인 어제까지도 재판부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일을 열고 막판까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이 결정 문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최종 서명을 해야 완성이 되거든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에도 재판부 8명이 전원이 한 번 더 모여서 마지막 평일을 열고 막판 최종 점검과 함께 서명까지 마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판결 절차까지 마쳤고 최종 결론을 도출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최종 결정문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 당일에 보안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제는 그야말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전 11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재 상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고 있고 아마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더 많은 재판관들이 이제 출근을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9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평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최종 판결 내용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 11시부터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 네. 선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재판부 8명이 대심 판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선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사실 저희가 이제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결정문은 주문과 이유 이렇게 나뉘는데 네. 선고 당일에 이 재판부가 읽게 되는 그러니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되는 선고 요지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때문에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핵심은 파면이냐 복귀냐 이제 탄핵 심판 청구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핵심인데 네.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재판부가 이 청구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진 뒤 헌재가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5가지 쟁점을 추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고 예. 이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진 뒤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덧붙여진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해진 주 집필자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일단 걸리는 시간은 전례를 비춰봤을 때 30분에서 1시간을 넘기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 사유는 적지만 지금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 세워져 있고 또 그동안 이제 평의를 거듭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8명이 최장 평의를 이어간 가운데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수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각, 각하,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3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각각 가를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재판부 8인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주문을 그래서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꼭 만장일치여야만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는 건 아니다라고 한 거여서 이제 결과는 재판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면이 되기 위해선 이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또 선관위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이렇게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8명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예. 탄핵 청구가 인용이 되고 반면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면 재판관 3인 이상이 인용 외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뭐 만장일치 결론일지 아닐지 뭐 이견이 갈릴지 다양한 추측들이 돌고 있는데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용이 되기 위해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이 인용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명의 인용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더 그보다 많은 숫자가 오히려 기각을 선택하느냐 등의 이 판단이 각각 갈릴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올 것이냐를 두고도 관심이 많았는데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죠. 맞습니다. 일단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윤 예. 대통령이 직접 11차례 변론 중에 8번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선고 하루 전인 어제 출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선고 당일에 피청구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요.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서 이 송출되는 TV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대통령 측 대리인단 12명만 참석한 채로 예. 선고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뭐 질서 유지나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고 결국 지난 2월 마지막 변론 때 최후 진술이 이 헌재 출석이 마지막이 된 셈입니다. 별도로 윤 대통령이 선고 전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걸로 보이고 탄핵 심판이 단심제인 만큼 결과 뒤에 별도로 침묵을 깨고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반대로 국회 측 대리인단은 17명 전원이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시간도 남지 않고 3시간 30분 정도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변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 모두 생중계가 됩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재판의 시작부터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생중계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선고의 과정과 결과 계속해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